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MDP를 생산하는 창원 공장에 어쿠스틱 AI 기반 검사 시스템을 시범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쿠스틱 AI는 제품 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소리를 듣고 인공지능이 품질 정확도를 판정하는 기술로 무엇보다 단시간에 많은 양의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공격 계획을 승인하면서 레바논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와의 전면전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양쪽이 충돌할 경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보다 여파가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 가천대 길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외국인 의료관광객 수요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길병원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앙아시아 노선 외국인 탑승객들에게 최대 15% 항공권 할인 혜택과 무료 수화물 1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반도건설이 국내 건설사 최초로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진출합니다. LA 주택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데 이어 해외에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회사 측은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을 시작으로 미국 내 주요 거점에서도 한국 건축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앞으로의 행보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 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안녕하세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최유정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김성규 일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의 A부터 G까지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신 뒤에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3시 투자스쿨 김성규 일타 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성규입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엔비디아와 그리고 애플 둘이서 같이 쌍으로 끌어올리는 증시 덕분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섹터에서 상승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상당히 놀라셨는데 다시 또 상승하는 증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나면서 일희 일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13시 투자스쿨과 함께 이 시장을 끝까지 지켜봐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아침 8시 그리고 항상 여기에서는 장이 끝나고 나서도 마감 시황 항상 많은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에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의 질주가 눈에 띄었는데요. 3.5% 넘게 올라서면서 시총 1위로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ARM이나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 쪽도 탄력 보였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이와 함께 훈풍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2,800선 부근까지 올라서면서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코스닥은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지금 우리는 공매도가 3월까지 또 금지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피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 단 코스닥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엔비디아와 애플 모멘텀으로 인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특히 반도체 중에서 HBM 메모리라든가 그 다음에 ARM 관련주, AGI 관련주, 그 다음 CXL 메모리 쪽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그 자금이 들어왔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2차전지, 그 다음 원전,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또 자동차 관련된 부분, 그리고 부품주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특히 전력 관련주들이 또 한번 크게 올라갔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코스피를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하죠. 오늘 2798포인트, 거의 28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터치나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강한 그 갭 상승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재 그 증시, 특히 코스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갭 상승과 갭 하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좀 들쭉날쭉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밀어서 조금 긴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긴 호흡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강하게 바닥에서부터 저점을 올리면서 올라가는 이 추세가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대로 갔을 경우 앞으로 2800선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 지금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은 현재 자리에서는 자, 857포인트, 오히려 지금 조금 떨어졌습니다. 음전해버렸죠. 장 초반에는 강하게 올라갔다가 다시금 떨어져서 음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말미암아서 그동안에 좀 올라갔던 그 여러 가지 종목들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전지 쪽에서 관련해서 소부장들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버텨주고 있지만, 그 이외의 다른 종목들에서 특히 식품주 같은 경우 그동안 상당히 올라갔다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곤 했죠. 지금도 여전히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그동안 올라갔던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고, 그 이외에 그동안 저가가 저가로 평가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두 개 종목을 보고서 일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지금 현재 자리 1.75% 상승한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82,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빠졌는데요. 잠깐 튕겼네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82,500원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약간 지금 내려와서 현재 자리에서 물량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8만 원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굉장히 지금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여기에서부터 했을 때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특히나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그 가전 부문이 이제 여름을 좀 더 캐리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은 모바일과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부문이 같이 다시 3분기 들어가면서 캐리를 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자리에서 서서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보다시피 이렇게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SK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SK하이닉스 지금 현재 윗꼬리를 길게 주고서 여기서 23만 5천 원 자리에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25만 원까지는 한번 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최고가 24만 3천 원까지 올라갔던 자리였는데 다시금 내려와서 현재 거의 보합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23만 4,500원에서 23만 5천 원 자리, 여기에서 계속 물량을 주고받는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여러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변동이 있었다. 즉 오전에는 급등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윗꼬리를 주면서 빠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명전기 한번 보도록 하죠. 세명전기 아침에 급등했을 때 18% 이상 급등했다가 지금은 오히려 조금 빠졌습니다. 하지만 갭 상승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현재 5% 이상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 보면 EM텍 있죠. EM텍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23% 넘게 급등해 있는 상황인데, 여기 보면은 오늘 27% 이상 올라갔던 자리가 보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여기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동안 해가지고서 조금 저평가 받았는데 여기서 지금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종목, 자, C사이트 역시도 마찬가지 지금 보시면은 24% 넘게 급등했다가 지금 또 윗꼬리를 주고 빠지고 있다. 즉 오전에 초반에는 강하게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빠지는, 약간의 힘이 좀 딸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코스닥 쪽에서는 이런 부분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대 지수 살펴봤는데요. 코스피는 반도체를 기반으로 2,800선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봐주셨고요. 코스닥은 그동안 잘 가던 종목들이 쉬어가면서 오늘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마감까지 알찬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교시 투자 클래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신 뒤에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스트 이명인 교수팀은 우리나라 폭염 발생을 10일 전부터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우리도 폭염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오늘 현지 시간으로 19일 오늘부터 독일에서 인터배터리 2024가 개최되죠. 이에 따라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ESS를 공개한다고 밝히면서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 쏟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님께서는 과연 어떤 부분들 짚어주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우리 장 학생께서 여기에다가 많은 스포일러를 해주셨는데 지금부터 얘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투자스쿨 오늘의 뉴스. 자, 보시게 되면은요. 자, 여기서 오늘 장 이슈를 분석하기 들어갑니다. 첫 번째, 여름철 폭염 10일 전에 정확히 예측 가능. 자, 울산의 유니스트 여기에서 지금 이 개발을 했다. 그다음 두 번째,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된 AI 이야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소 이야기. 네 번째는 2차 전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자, 한번 첫 번째를 보시죠. 자, 여름철 폭염 10일 전에 정확히 예측 가능해서 여기에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 자, 카이스트가 아니라 유니스트, 즉 울산의 과학기술원에서 지금 현재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폭염을 10일 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자, 오늘 폭염 경보가 떴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밖에서 다니거나 혹은 작업하실 때 주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기상청의 전지구 항상볼 예측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최소 10일 이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이전까지만 했을 때는 사실은 조금 더 전에 한 5일 정도 전에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2배 이상 늘려서 10일 전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늘릴 수 있는 2주 전, 즉 14일 이전부터, 즉 여기서 10일로 갔죠. 그 다음에 14일까지 이전에도 이제 폭염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기상과학청 이쪽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이 여름 앞으로 역대급으로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역대급 폭염 계속 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죠.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자,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된 신의 한 수 게임 체인저가 된 AI 사령관, 완전 터미네이터입니다. 네. 자, AI가 사령관이 됐다. 무슨 스카이넷이 등장했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자,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이제는 전장에 대해서 그야말로 어떻게 싸움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략적 판단, 전략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현지 사정에 맞는 전술적 판단에 따라 가지고서는 전투를 지휘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자, 민간인 피해 허용치를 10명으로 고급 장교일 경우에는 100명까지 허용한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다가 해가지고서는 폭탄을 떨굴까 말까 스스로 결정한다.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그 값만 어떤 밸류만 줬을 때, 자, 밸류를 줬다.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얘들 기계가 알아가지고 판단한 다음에 총을 쏠지 폭탄을 쓸지 아니면은 심지어는 무시무시한 그 화학탄을 쓸지까지도 지가 설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현재 무엇에 때문에 그랬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가자 전쟁에서 쓰고 있는 기술이다. 상당히 좀 깨름직하고 무서운 얘기지만 의외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IT 그리고 또 AI 분야에 대해 가지고서 엄청나게 많은 스타트업들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 수많은 펀딩을 받아서 AI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또 국방부문 특히나 방산 혹은 전쟁에 관련된 부문에서 AI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가장 큰 이슈이면서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왜 이게 나왔느냐. 적군을 정밀하게 찾아서 타격하기 위한 AI 시스템을 만들어서 쓰고 있다. 왜 이것을 하게 됐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자, 하마스가 사람들, 민간인을 방패로 쓰죠. 얘네들이. 학교에다가 거기다가 진지 세워놓고 병원에다가 방카 지어놓고 이런 짓을 하도 해놓으니까 여기서 적군을 정밀하게 찾아내가지고 그 적군들만 타격하는 걸 가지고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AI를 가지고서 여기에 대해 공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전술을 펴는 그런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내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펀딩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미국이 여기다 펀딩을 해가지고 이 기술을 가져와서 페나건이나 이런 데서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은 미국만 이러냐? 아니죠. 중국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고 러시아 역시도 마찬가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미국이 바로 이 AI 기술 쓰고 있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거기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기술을 또 쓰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AI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고 산업에도 좋은 점이 있지만 결국은 이게 전쟁에 도입이 되었을 때 얼마나 이게 심각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세 번째입니다. 자, 미래에너지 핵심은 수소다. 요거 현대차의 빅픽처. 자, 현대차가 어제 수소위원회에 우리 장제원 사장님이 여기에서 이제 그 공동위원회 공동의장이 됐죠. 공동의장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장제원 사장님이 이제 수소위원회를 맡게 됐는데 이 위원회는 뭐냐? 프랑스에 있는 그 위원회인데 수소 관련해 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대형 업체 즉 사우디 아람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가스 회사인 린데, 토요타, 그다음에 영국의 이네오스, 그다음에 또 이제 에어리퀴드. 자, 이런 회사들이 다 연결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런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해가지고 수소를 글로벌하게 쓰겠다. 특히 중요한 거, 자, 바로 아람코가 들어가 있고, 자,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네오스. 자, 우리 알고 있는 차 중에 그레네이디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SUV가 있죠. 최근에 나온 거. 그거 만든 회사가 이네오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여기에 들러붙은 이유가 뭐냐? 이제는 석유는 이제는 앞으로 유화 제품으로서 제품의 개념으로 써야 되지 에너지로는 이제는 조금 조심해서 쓰자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석유 회사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럼 우리 이제 친환경적으로 해가지고서는 석유나 가스에서 수소 뽑아가지고 그린 수소나 블루 수소로 해서 자, 블루 수소로 해가지고서는 요거를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해서 에너지를 공급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 이런 그 수소 관련된 이 이슈들은 정말로 글로벌적으로 한번 크게 일어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 2차 전지가 조금 주춤하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2차 전지는 어디서 가느냐? 그 다음 나오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뜨게 돼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기사. LG에너지솔루션 인터배터리 유럽에서 전력망용 LFP 롱셀 ESS를 공개했다. LFP, 자, 인산철 롱셀로 되어 있는 ESS, 이것도 모듈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듈. 자, 그래서 뭐냐?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모듈로 되어 있으니까는 거기에서 필요한 전력 용량에 맞춰 가지고서는 개수를 여러 개 넣어서 거기다가 같이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ESS가 나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M블럭이라는 이 M블럭 이 기술을 가지고서 나왔는데 이게 앞으로 팩으로 간단하게 끼워 넣어서 용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팩을 최대 5개까지 장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인터배터리 우리나라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ESS를 공개해 왔죠. 삼성 SDI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이번에 나온 건 뭐냐면 좀 더 간편하게 그야말로 가정 그다음에 사무실용으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된다. 즉 여기서 봤을 때 주택, 상업, 전력용 전부 다 해가지고서 호환이 가능한 다양한 고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ESS가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2차 전지는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던 3대 그 모멘텀 있죠. 폐배터리, ESS, 그 다음에 뭐냐 전고체 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저가로 보고서는 조금씩 이제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자 9월이 되기 전에 여기에 대한 폐배터리 나오고 이미 ESS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서서히 이제는 2차 전지도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도 살펴봤습니다.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공략하셨던 종목들 누적 수익률이 무려 2200%를 넘어섰는데요. 매일같이 테마를 분석하고 종목을 선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탄력적인 수익 만들어내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이런 강한 수익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 주도 테마 리포트 역시나 준비해뒀습니다.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이슈 안에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테마 살펴주실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테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테마 들어갑니다. 자, 오늘의 테마를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자, 4가지 가져왔죠. 여름 관련주, AI, 그다음 수소, 그리고 2차 전지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현재 2차 전지에 엄청나게 손실 보고 계시니까 두 귀가 번쩍 뜨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고요. 오늘의 주제 자, 여름 관련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폭염 경보가 떴죠. 많은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이틀 뒤에 하지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더워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여름철 폭염이 10일 전에 정확히 예측이 가능해졌다. 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이제는 여름에 조금 더 더위에 대비할 수 있는 상황에 왔다. 그런데 알고 있어도 더위에 대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앞으로 지내셔야 됩니다. 갈수록 역대급의 폭염은 더 올라가고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테마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은 뭐 식품 관련주, 자, 빙과류나 주류 같은 것들, 그다음 이런 것들이 들어갔었죠. 그다음에 또 여름에 가전, 자, 선풍기라든가 아니면은 에어컨 관련돼 있는 종목들, 그게 아니면은 이제 여기에 관련된 부품들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했었죠. 그런 부분들.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 뭐 붙었냐? 항공과 여행이 붙었다. 여기까지는 지난번에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나오느냐? 전력 설비가 같이 뜹니다. 생뚱맞게. 왜? 날이 더워지면서 전력이 폭증한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변압기 터져나가죠. 변압기가 정말 터지고 그러면 이거를 갈아줘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자, 현재 자리에 첫 번째 머니 모멘텀 봤을 때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의 글로벌 기후변화. 자, 인도 같은 경우 굉장히 더워져가지고 50도 간다 그러고 있고 현재 성지순례 갔던 우리 아랍인들 카바 신전에서 알라 만나러 갔다가 진짜로 알라를 만나러 가신 분들이 많죠. 더워가지고. 자, 양산 썼다가 양산 쓰고서 거기에 갔다가 더위 때문에 결국은 실신하거나 아니면은 열로 인해가 열사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글로벌 기후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미국도 지금 현재 시카고 35도가 넘어가고 40도 이상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와 있죠. 그 북쪽에 있는 그 도시가 그렇게까지 올라갔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후변화 굉장히 심각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영향도 우리나라는 결국은 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올해 40도 안 넘어가기를 개인적으로는 참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휴가 관련주로 인해서 더욱더 커진 스펙트럼. 자, 휴가 관련주.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죠. 이제는 특히나 2030 젊은 세대들도 옛날과는 다르게 휴가는 빼놓을 수 없는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휴가 관련된 것들이 앞으로 소비가 상당히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갈 수 있는 리조트, 항공권, 여행 관련주들이 더욱더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머니 모멘텀 한번 보겠습니다. 포인트. 첫 번째로는 기후변화와 그다음에 전력 소비 폭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갑니다. 자, 기온은 변화가 되어가지고 역대급의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자, 그런데 여기에 맞춰서 그러면은 우리는 에어컨을 틀고 살아야죠. 선풍기를 틀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서는 피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서를 하기에는 이제는 에어컨 없이는 견디기가 힘든 그런 시간이 그런 기후가 자꾸 이어지다 보니까 전력은 소비가 폭증합니다. 자, 전력 소비가 폭증하고 그렇게 돼가지고서는 만약에 전력망이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그리드망이 관련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좀 더 수선을 해야 된다. 즉 O&M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특히나 문제가 뭐냐? 종종 변압기가 터지는 일이 벌어지죠. 변압기. 우리 전신주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전신주에 그 회색으로 해서 동그란 통으로 되어 있는 철통 쇠로 된 케이스에 통으로 되어 있는 변압기가 있는데 이게 정말로 터져 나갑니다. 그러면은 심심하면은 여기에 올라가 가지고서는 전신주를 타고 이걸 갈아야 되는 우리 한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일어난다. 즉 전력 소비 폭증에 따라서 전력 설비 관련주 올라가고 전선 관련주도 여름 이제는 전선 관련주, 그다음에 설비 관련주가 여름 계절주로 들어가는 참으로 꼬롬한 그런 상황이 지금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곧 다가오는 여름 휴가 시즌. 자, 돈이 아무리 없더라도 어떻게든 휴가를 가야 되는 우리의 많은 분들 이제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천공항 휴가 시즌 되면은 항상 10,000원이었고 그다음에 또 연휴가 걸렸다 그러면은 항상 여름 시절이 되었을 때 그야말로 산이든 바다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거 기억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움직일 수 있는 거 식품 관련주도 있지만은 여행 투어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숙박 관련된 시설들, 리조트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런 여러 가지 휴가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여름 계절주로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요. 지금 우리는 전기를 엄청나게 쓰는 계절이 여름이 됐죠. 전기를 쓰는 계절로서 이 여름을 보고서 이 부분을 초점을 맞추고서 테마를 새롭게 재편성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던 기본적인 여름 관련주들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냥 식품, 그 다음에 뭐 선풍기, 에어컨 뭐 이 정도고 주류 정도만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제는 여행 관련주들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 항공 관련주가 들어갑니다. 비행기 타고 해외로 가니까. 그 다음 또 뭐가 늘어나냐? 방금 말씀드렸던 전력들이 이제 전력 설비 관련주 전선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비했을 때 이게 여기까지가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종목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스펙트럼은 이만큼 더 늘어난 상태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는 계절주로 보기에는 이전에는 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계절주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 이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 여름 관련주 짚어주셨는데요. 다가오는 여름 휴가 시즌을 맞이해서 관련주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히든 종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항상 이 테마 안에서 골라주시는 종목들 여기 안에서도 수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종목 2가지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여름 관련주 안에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한 종목들 2가지 뽑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2개 종목들 뽑을 때 항상 신경 쓰셔야 되는 거. 자, 늘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사조 관련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5개 중에서 3개는 상한가 가고 하나는 상한가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테마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자, 오늘의 테마 종목 2가지. 첫 번째 후성, 두 번째는 하이트질러. 이 2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후성은 보통은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 왜 얘를 넣냐? 아시는 분은 나옵니다. 얘는 에어컨 가스, 에어컨 냉매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그동안 꺼놨다가 새롭게 이제 에어컨 돌리려고 그럴 때 갑자기 시원하지가 않다. 차를 가지고서는 돌려가지고 차에 있는 에어컨을 돌리는데 시원하지가 않다. 그러면은 이 회사에 있는 냉매가스가 들어갑니다. 이 가스 관련된 종목으로 후성 가져왔고, 두 번째 하이트질러. 자, 지금 이 하이트질러 아주 재미있습니다. 요거 조금 이따가 이제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이 2 종목 굉장히 재미있는 종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후성에 대한 이야기. 반도체 가스로 해가지고서는 그동안에 올라가다가 지금 현재 조정을 좀 받았죠.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2024년도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주다가 드디어 지난달 말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바로 에어컨 냉매 특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자, 에어컨에 대한 냉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반등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씩. 자, 이렇게 내려가도 완만한 것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꺾어지려고 하는 이 자리. 아주 중요한 자리. 이렇게 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거기다가 봤을 때는 지금은 거래량이 별로 없고 죽어 있지만은, 자, 여기에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 여기에 보면은 3월, 4월 이 당시에 자, 여기에 반도체 관련된 이슈하고 그다음에 에어컨 관련돼서 조금 더 이런 여기에서 조금 더 이런 여름이 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서는 뜨다가 작년이 생각보다 덜 덥죠. 덥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잠깐 더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조금 튀어올랐던 이런 종목들, 7월에 특히나 올라갔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봤을 때 후성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와 있고, 지금 여기에서 아주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는 종목이고, 거기다가 반도체 관련된 이슈로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후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하이트질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하이트질러 보시면은 베트남 해외 공장. 야,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의 참이슬을 좋아한다. 이 참 끝내줍니다. 베트남 사람들,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분들께서 베트남 해외 공장에서 나오는 참이슬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수출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 거기다가 베트남에서 이제 하이트질러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 봉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미지도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느냐? 여기 19,000원, 9,950원, 거의 2만 원이죠. 2만 원 선에서 지지를 지금 2번을 받아주고 올라간다. 자, 6월이 되면서 거래량 잡히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여기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라왔던 부분이 있고, 자,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계속 행보세를 잡고 드디어 올라가려는 자리에 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후성과 하이트진로까지 살펴봤습니다. 후성은 종합 가스업체로 에어컨 냉매 특수에 이목이 쏠리고 있고요. 하이트진로는 글로벌 시장 공략으로 기대감 더해지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좋은 모멘텀 받아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두 종목 중에 끝까지 지켜봐야 될 종목 한 가지만 뽑아주신다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자, 후성 종합 가스업체. 여기는 가스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반도체 가스만 생각하죠. 반도체에 들어가는 세정용 가스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 에어컨 냉매가 지금 또 굉장히 좋다. 실제로도 계절주로도 많이 그동안 이용이 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자, 에어컨으로도 이제 앞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무 뻔하다.
계절주로는 너무 뻔하다. 얘는 심심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덥다 싶으면은 후성이 생각나신다면은 여러분이 에어컨에 대해 가지고서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 그리고 이미 경험을 했던 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하이트 질러가 좀 더 낫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자,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소주도 수출한다. 자, 이거를 하이트 질러가 자 베트남에 세웠대 그랬죠. 베트남. 자, 여기에 가면은 뭐가 많습니까? 우리나라 공장들이 많죠. 삼성전자, 그다음에 LG전자, 그리고 또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여기에다가 베트남에 공장을 세워놨고 또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음식을 찾죠. 라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거 소주 없으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 한국 사람을 처음에 노렸는데 이게 베트남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입맛에 맞는 그런 술이 된 거예요. 그런 주류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상당한 소비가 일어나고 거기다가 지금 1억 가까운 인구가 되죠. 인구가 우리나라 2배 정도 됩니다. 베트남이.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사실상 한 2배 이상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 인구 중에 상당수가 젊은이들. 2030 젊은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즐기는 그런 주류로서 앞으로 사랑받고 거기서 이미지를 더욱더 잘 개척한다 했을 때 충분히 더욱더 큰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여름 종목으로도 그리고 주류로도 앞으로 하이트 진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원픽 종목으로 하이트 진로 짚어주셨습니다. 해외 시장 공략 가속화로 기대감 모으는 만큼 똑똑한 가격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종목 다 가져오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후성과 하이트 진로 모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모멘텀이나 전략은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보는 시간입니다. 히든 종목은 잠시 뒤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동안 공략하셨던 종목들 성적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든 종목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로 1월 9일에 언급해 주신 엔캠 307% 넘는 탄력적인 강세 보여줬고요. 다음으로는 GST 80% 가까운 오름세 나타난 가운데 이어서는 YG 282% 수익 기록하며 2위에 등극했습니다. 다음은 덕산테코피아입니다. 162% 넘게 상승하며 3위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세명전기 97% 넘게 올라줬습니다. 자, 이어서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의 한 달 내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월 20일에 짚어주신 일진파워 16% 넘는 강세 나타내며 수익률 2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 매수가 33,350원 기준 9% 넘는 오름세 이어졌습니다. 자, 이어서 5월 23일에 언급해주신 인터플렉스 10% 넘는 수익 기록한 가운데 롯데칠성, 매수가 129,300원 기준 13% 가까이 오르면서 3위에 올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6월 13일에 공략한 샘표식품 35.54% 탄력 보이며 1위에 등극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탑5 살펴봤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누적 수익률이 무려 2200% 넘어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나도 이런 강한 수익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주도 테마 리포트 역시나 준비해뒀습니다.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기록해 주셨는데 리뷰를 빼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빠르게 퀵으로 두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페24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카페24. 자, 요거 이제 여러분께 히든 종목으로 드렸었습니다. 6월 12일이죠. 굉장히 급등했던 자리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종가 매수 권해드렸었는데 올라가다가 지금 급등이 3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3흑이 나오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보통 3흑이 나오고 나면은 거기서 반등이 나온다. 양봉 나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잠깐 오전에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다시금 이제 조금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만 굉장히 강한 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AI로 인한 그 IT 창업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다음으로 덕산테코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산테크피아 요거는 조금 오래됐죠. 2월 14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굉장히 지금 강하게 또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9.61%, 장중 15%가 넘는 이런 급등을 보였던 종목이고,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이 덕산테크피아가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복합 테마라고 말씀드렸죠.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로도 들어가고 있고, 거기다 지금은 아예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는 상당히 이 여러 가지 좀 그 종목과 장르를 넘나드는 그런 테마이다 보니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리뷰 종목으로 카페24, 덕산테크피아까지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덕산테크피아는 무려 162%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나도 이런 강한 수익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종목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히든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름 관련주, 자, 여름 가전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별이 3개, 자, 모두 알고 있어요. 대충 감 잡으셨을 거예요. 종합가전 전문 업체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재밌는 그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종합가전업체예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히든 종목 포인트, 여름 관련 가전을 특히 전문으로 하고 있다. 물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여러 가지 그 실내 용품들, 뭐 인덕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주방에 있는 용품, 그런 주방 가전들도 많이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종합 가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캠핑 관련된 용품들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한번 주봉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주봉 차트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주봉 차트 지금 굉장히 작년에 강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자리가 나오고 있죠. 자, 작년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다가 빠졌고, 자, 그전에도 또 이렇게 한번 크게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모멘텀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승했다가 지금은 밑으로 떨어지고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여름이 돌아오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재밌는 거, 자, 중간중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저점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매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급등하는 가운데도 실제로는 거래량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실제적인 그 어느 정도 실수요자들이 그동안 거래를 해가면서 주가를 만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하게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이 거래량이 다시금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여름 가전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고요. 히든머니 종목 정답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오늘도 별 3개 주셨는데요. 관련 내용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교시 전략 클래스 시간입니다. 이 시각 국내 증시 흐름 살펴보고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대 지수 모두 현재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탄력 받아가고 있지만 코스닥은 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미증시 강세에 전장보다 0.8% 상승한 2,786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장중 기준 연고점을 넘어섰고요. 지수는 2,798선까지 올라서 지난 2022년 1월 이후에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2,79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0.19% 강보합권인 860선에서 출발했는데 힘이 다소 빠진 모습입니다. 장중 866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현재는 보합권에서 등락 보이면서 895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하락 종목의 수가 1,050개를 넘어가면서 종목 쏠림 현상이
양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코스피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 나오는 가운데 대형주 제조업 위주의 매수세 보이면서 외국인은 1,5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4천억 원 넘는 매수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개인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발을 빼면서 5천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4거래일 연속 사재세 보이는 가운데 51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연기금과 금융 투자 쪽에서는 담아내고 있지만 투자 신탁 쪽에서 대거 덜어내면서 400억 원 넘게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좋습니다. 14,000계약 넘게 담아내고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전문가님 마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1시 반이 넘어갔죠? 1시 30분이 넘어간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코스피 우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금 현재 자리 2,790포인트, 조만간 2,800포인트를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6개월 동안에 보여줬던 외국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 하면은 오후장에 갑자기 강력한 매수세를 들고 왔다라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1시 30분까지 봤을 때 거의 한 4천억 원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랬을 때 오늘 과연 그 외국인의 매수세가 얼마나 더 들어올 것인가가 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5천억 원 이상 혹은 대략 한 7천에서 8천억 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온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2,800포인트를 어쩌면 터치를 하거나 조금 넘어가는 선에서 마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결국은 코스피에 있는 종목 중에서 주도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더욱더 많은 자금이 몰리게 되고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매집해놨던 그 물량들을 털어내면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수세는 계속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으로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금 현재 3일 연속 해가지고서 6일 연속 음봉인데 지금 최근 3일 들어가지고 859포인트 이 자리를 계속해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자리를 지켜가면서 계속해가지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즉 여기에서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그동안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지금까지 올라갔던 종목들이었던 식품주라든가 뭐 여러 식품주라든가 아니면은 화장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자금들이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올라가지 못했었던 관련 종목들 특히나 원전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 소부장 관련주들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또다시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봤을 때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제약바이오들이 오늘 아주 조금씩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비만 치료제 그리고 거기에 같이 붙어있는 당뇨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지켜보고 그중에 옥석을 가려서 투자하신다면은 상당히 괜찮은 그 투자 수익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오늘 오후장에서 다시금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고서 만약 2시 이후에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랬을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저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섹터 특히 원전을 비롯해서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 이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부품 지금 계속 올라가는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선박도 이제 조선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잘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외국인은 항상 오후에 움직임이 강했다. 이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 들어온다면 2,800포인트 넘어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원전이나 신재생,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쪽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 쪽 역시나 함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시장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 주도 테마 리포트 역시나 준비해뒀습니다. 신청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엔비디아와 앰플 모멘텀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테마 머니로는 여름 관련주, AI, 수소, 2차 전지 쪽 살펴봤습니다. 히든머니 종목으로는 여름 가전 관련주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